아침 7시 지하 전기실 문을 열면 특유의 기름 냄새가 올라옵니다. 밤새 돌아간 배기팬 소리에 귀가 멍멍하죠. 커피 한 잔 들고 모니터 앞에 앉자마자 민원 알림이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주차장 조명이 깜빡인다. 하수구 냄새가 심하다. 4000세대짜리 대단지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커피가 식을 틈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 처리하면 또 한 통, 문자 확인하고 나면 이미 점심시간. 점심 먹으러 나가려 하면 소장이 부릅니다. 전기실 누전 점검표 아직 안 올렸어요? 그렇게 하루가 가죠. 그런데 월급은 30만원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단지? 돈은 조금 더 줘도 사람은 녹아내린다. 반대로 800세대 이하 단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면 목소리가 한결 여유롭습니다. 야, 우리 단지는 진짜 조용해. 펌프 한 대만 봐주면 끝이야. 근데 심심하다. 사람도 없고 일은 단순해서 하루가 너무 길어. 그 말이 이상하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렵습니다. 이 나이에 너무 한가해져도 괜찮을까? 기술이 퇴화되는 거 아닐까? 시설 관리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압니다. 단지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작다고 무조건 편한 것도 아니라는 걸요. 4000세대 대단지는 진짜 회사처럼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무전기에서 호출이 끊이질 않죠. 반면 1000세대 이하 단지는 맞는 기사 한두 명이 모든 거랍니다. 펌프실, 발전기, 보일러, 조명 교체까지 한두 사람이 아파트 전체를 책임지죠. 둘 다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이유가 다릅니다. 대단지는 시스템의 과부하, 소단지는 사람의 과부하. 한쪽은 일이 너무 많고 다른 쪽은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요즘 구인 공고 보면 4000세대 신축 급여 390만원, 900세대 구축 급여 33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단순히 돈만 보면 대단지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현장 가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급여 60만원 차이로는 그 스트레스와 피로를 절대 메울 수 없다는 걸.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설비는 복잡하고 하자보수는 하루에도 수십 건, 입주민은 많고 소장은 바쁘고 결국 모든 화살은 관리소로 날아옵니다. 그렇다고 소단지가 천국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작은 단지는 단순하지만 혼자입니다. 고장나면 불러줄 사람도 없고 밤에 경보 울리면 혼자 뛰어야 합니다. 휴무도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대단지는 몸이 힘들고 소단지는 마음이 힘들다. 참 절묘한 말이죠. 몸이든 마음이든 결국 다 힘든 게 우리 일입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리를 찾자. 조금 덜 벌어도 오래 갈 수 있으면 그게 이익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덜 버는 자리가 생각보다 더 빨리 지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설비만 보다 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큰 단지로 어떤 분은 작은 단지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버틸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영상에서는 그 두세 개를 솔직하게 비교해보려 합니다. 4000세대 대단지와 1000세대 이하 소단지. 누가 더 힘든가, 누가 더 나은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당신에게 맞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큰 단지에서 경력을 쌓고 누군가는 작은 단지에서 삶의 여유를 찾습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문제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곳, 세대수가 몇 세대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견디고 배우고 성장하느냐. 그게 결국 시설관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진짜 차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4000세대 아파트 정말 그렇게 힘들까? 지금부터 그 현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4000세대 대단지 겉으로 보면 참 멋집니다.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도서관까지 입주민은 호텔 같다고 말하지만 시설팀 입장에선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전쟁 선포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 시설 하나하나가 매일 점검해야 하는 작업 리스트이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50대, 지하주차장 조명 2000개, CCTV 600대, 소방감지기 수천 개. 어느 하나만 고장나도 왜 이게 안 되냐는 전화가 바로 옵니다. 그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이냐고요? 보통 40에서 50통입니다. 월요일에는 70통 넘을 때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도 다양합니다. 조명 깜빡여요. 주차장 바닥 미끄러워요. 엘베 문이 늦게 닫혀요. 지하창고 문이 덜 닫혀요. 작은 문제라도 주민이 많다 보니 항상 누군가가 지금 불편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설기사는 하루 종일 단지 안을 뛰어다닙니다. 누전, 하자, 펌프, 소방, 공조 다양한 업무가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전기실 점검하려 했는데 민원 처리하다가 하루 다 갔다. 이게 대단지 기사들의 공통된 푸념입니다. 반면 1000세대 이하 소단지는 다릅니다. 단순합니다. 하루에 민원 전화 5통도 안 올 때가 많죠. 주민 얼굴도 다 압니다. 502호 어르신이 또 전등 갈아달라 하시네. 오늘은 805호 배수구가 막혔대. 이렇게 소소합니다. 하지만 그 소소함이 또 다른 고립감으로 다가옵니다. 혼자 일하는 날엔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전기실에 혼자 앉아 CCTV만 보다 보면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대단지는 민원이 많지만 그래도 팀이 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돌아가죠. 누전이 터져도 형님 저쪽 라인 봐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분업이 됩니다. 하지만 소단지는 다릅니다. 형님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전기 고장도 펌프 고장도 소방 감지기 점검도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편하지만 초보 때는 정말 지옥입니다. 야간에 감지기 오작동이라도 뜨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죠. 혼자 뛰어다니야 결국 업체 불러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대수의 차이가 만드는 현실입니다. 4000세대는 사람이 많아서 일이 많고 1000세대 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이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냐고요? 정답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대단지는 일이 밀려서 정신이 없고 소단지는 일이 없어도 사람이 지칩니다. 4000세대 현장은 전기실만 3군데입니다. 한쪽은 수전, 한쪽은 비상발전기, 또 한쪽은 통신실. 교대 근무로 나눠서 보지만 실상은 늘 인원이 모자랍니다. 교대 빠지면 그날은 지옥의 하루. 한 명이 두세 구역을 동시에 봐야 하죠. 비상벨 울리고 전산 알람 뜨고 민원도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큰 단지는 일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이 말을 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 반면 소단지는 설비 구조가 단순해서 전기기사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고압반도 없고 변압기 점검도 단순하고 BAS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 대신 수동이 많죠. 펌프 기동기 손으로 돌리고 개별 보일러 확인하고 소방펌프 압력 수동 체크합니다. 기계가 단순하다는 건 편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술을 배울 기회도 적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설기사들이 말합니다. 작은 단지 오래 있으면 실력이 퇴화한다. 큰 단지 가서 시스템을 익혀야 한다. 하지만 40대 이상 기사들은 다르게 말하죠. 그 시스템 익혀서 뭐 할 건데? 결국 다 민원 처리야. 이 세대 간 시각차가 지금 시설관리판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신축 대단지가 많습니다. 문제는 신축이란 말이 붙은 단지의 2년차 그때가 제일 헬입니다. 입주민들은 아직 새집 감성이고 하자 보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벽 균열, 결로 환기 불량, 누수 하루에도 수십 건씩 하자 접수가 쏟아집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공사 탓, 시공사는 입주자 탓, 그 사이에 낀 게 바로 관리소입니다. 결국 그 민원은 시설팀이 받습니다. 하자센터 연락 안 돼요. 기사님이 좀 봐주세요. 이 한마디에 또 뛰어갑니다. 대단지는 일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만 그 시스템을 돌리는 건 사람입니다. 보고체계가 많고 서류, 점검표, 내부 보고 다 해야 합니다. 소장은 본사 보고 기사는 현장 처리. 하루 종일 몸은 바쁘고 머리도 지칩니다. 소단지는 그런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형님 펌프 고쳤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행정 부담은 없지만 그 대신 내가 없으면 단지가 마비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경험해본 기사들이 말합니다. 대단지는 기술자가 필요하고 소단지는 사람 자체가 설비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대단지에선 조직 속 통이바퀴로 돌아가야 하고 소단지에선 맞는 공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40, 50대 시설기사에게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젊었을 땐 대단지가 좋습니다. 배울 게 많고 시스템 경험이 쌓입니다.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스템 속에서 점점 기계 부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소단지는 반대입니다. 작지만 내가 주인처럼 움직입니다. 주민들이 나를 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고장나면 기사님 또 부탁드립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죠. 대단지는 월 380만원, 소단지는 320만원. 이 60만원 차이가 우리 세대에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애들 학원비, 기름값, 생활비 그 60만원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결국 대단지로 향합니다. 그러다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나옵니다. 돈은 좋은데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결국 대단지든 소단지든 누구에게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단지는 커리어형 기사에게 맞습니다. 배우고 보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 소단지는 생계형 기사에게 맞습니다. 꾸준히 무리 없이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둘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싶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편하고 싶지만 돈이 발목을 잡죠. 결국 세대수 차이는 일의 양보다 일의 방식을 바꿉니다. 4000세대는 시스템 안에서 버티는 힘, 1000세대 이하는 혼자 버티는 힘을 요구합니다. 둘 다 버티기입니다. 단지 방향이 다를 뿐이죠. 4000세대의 현실 정말 그 돈값을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4000세대 대단지의 시설기사. 보통 월급 370에서 400만원 사이입니다. 반면 1000세대 이하 단지는 310에서 330만원 정도, 딱 50에서 70만원 차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도 대단지가 낫지 않나? 싶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4배 늘었는데 급여는 15%만 더 받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대수가 늘어날수록 인건비는 세대당으로 쪼개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단지의 시설기사가 2명이라면 세대당 인건비는 한 달 약 7,000원 수준입니다. 4000세대 단지는 시설기사가 6명이라고 해도 세대당 부담은 3,500원 수준으로 절반 이하입니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싸니 좋지만 그만큼 사람 한 명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커진다는 뜻이죠. 대단지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더 받는데 시간당 시급으로 따지면 오히려 손해다. 민원 처리하다 야근, 보고서 작성하느라 퇴근 지연. 교대 빠지면 휴무날 대체 근무 결국 남는 건 피로뿐입니다. 한 달에 실근무일이 15일이라 해도 그중 절반은 평일 근무 야간 떼기 형태입니다. 교대는 교대가 아니라 연속근무다. 이게 현장 기사들의 솔직한 말입니다. 소단지는 반대로 업무량이 일정하고 예측이 됩니다. 민원도 적고 일정도 단순하죠. 대신 급여 상승이 거의 없습니다. 5년, 10년 다녀도 10만원 오를까 말아. 그 대신 장점은 있습니다. 일한 만큼 쉴 수 있다. 출근 시간 정확하고 점심시간 보장되고 퇴근하면 전화 안 옵니다. 대단지에서는 퇴근해도 전화 옵니다. 기사님, 내일 하자센터 오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지하 펌프 경보 또 떴어요. 하루가 끝나질 않습니다. 인력 구조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4,000세대면 기존팀 7명에서 8명. 전기과장 1명. 서류상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가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사람당 관리해야 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기준으로 500세대라면 4000세대는 1000세대 이상이 됩니다. 민원 하자, 점검, 전산 보고까지 1인당 부담이 2배 이상이죠. 반면 소단지는 다릅니다. 시설기사가 2명, 많아야 3명. 하지만 관리 범위도 작고 설비도 단순합니다. 큰 위험은 없습니다. 대신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 한 명이 병가를 내면 단지가 마비됩니다. 비상 연락망부터 펌프, 전기, 소방까지 다 한 사람이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소단지는 편하지만 위험한 자리입니다. 한 명만 빠져도 유지가 안 되니까요. 설비 난이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4000세대는 대규모 수변전 설비, 비상발전기, UPS, 중앙집, 중식, 냉난방, BAS 통합제어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도 수백만원. 그래서 대단지 시설기사는 기술적으로 성장하기 좋습니다. 배울 게 많고 공사 유지 보수 참여 기회도 많죠.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경력으로 남는다. 이건 대단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설비는 그만큼 오류도 많고 관리 항목도 많습니다. 주기 점검표만 해도 수십 페이지, 하루가 점검으로 시작해 보고서로 끝납니다. 소단지는 다릅니다. 설비가 단순하고 기계도 소형 펌프, 조명, 보일러 정도.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편해서 좋다는 말 뒤엔 배울 게 없다는 말이 붙습니다. 기술적 성장은 멈추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대단지에서 3년 근무하면 타 현장 이직 시 경력 인정받습니다. 그 단지 출신이면 실력 있을 거야, 이런 말도 듣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병원, 대형 위탁사에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반면 소단지 경력은 그냥 유지관리만 했네? 이렇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규모와 시스템이 작아서입니다. 그래서 커리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대단지를 거쳐갑니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년 차가 되면 버틸지 나올지 결정한다. 이게 업계의 불문율입니다. 관리체계의 복잡성도 두 단지의 큰 차이입니다. 대단지는 보통 위탁관리입니다. 본사 보고, 입주자 대표회의, 시행사 하자센터, 감리단까지 개입합니다. 한 건의 하자 처리에도 결제 라인이 3단계 이상입니다. 보고서만 하루에 5개. 오늘 뭐 했는지 쓰느라 하루가 끝난다. 이게 현실입니다. 소단지는 반대입니다. 보고서 없습니다. 그냥 소장, 과장에게 말로 보고하면 끝입니다. 행정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간관계 피로도입니다. 대단지는 인원이 많으니 소장, 과장, 반장, 주임, 기사 등 직급이 존재합니다. 수직 문화가 강합니다. 오늘 왜 보고 안 했어? 본사 감사 준비해. 위에서 계속 압박이 내려오죠. 소단지는 계급이 없습니다. 대신 입주민이 직접 상사입니다. 우리 집 전등 갈아주세요. 엘리베이터 좀 봐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불립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대단지는 내부 스트레스, 소단지는 외부 스트레스 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속률도 비교해보면 극명합니다. 4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평균 근속 2에서 3년입니다. 그 이상 남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반면 1000세대 이하 단지는 5년, 10년 이상 근무자가 많습니다. 이직이 적고 정붙이고 사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작은 단지는 일이 루틴하고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얼굴을 알아보니까 정 붙으면 서로 챙깁니다. 명절 때 과일 박스 한 상자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 사람 냄새가 있어서 버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50에서 70만원 급여 차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몸값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4000세대는 속도와 긴장의 삶, 1000세대 이하는 여유와 관계의 삶입니다. 전자는 돈을 더 주지만 몸을 갉아먹고 후자는 돈은 덜 주지만 사람을 남깁니다. 한 시설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00세대는 기술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배우는 곳이고 1000세대는 인내와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이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둘 다 배움의 장입니다. 다만 배움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요즘 40대, 50대 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자리, 몸이 버텨야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소단지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그래도 젊을 때 대단지 한번 경험해야지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대단지는 경력의 투자이고 소단지는 삶의 유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지속입니다. 당신이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크기보다 우리의 나이가 더 큰 변수라는 걸요. 젊었을 땐 몸으로 버텼습니다. 밤샘 당직, 폭우 속 펌프 점검, 감전 직전까지 몰린 수리 현장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냥 일이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가까워지면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허리는 쑤시고 감정 노동 한 번에 며칠씩 피로가 남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요. 4000세대 대단지 확실히 배울 게 많습니다. 시설 규모도 크고 공사나 예산 감리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커리어로 남죠. 이직 시에도 대단지 근무 경력 한 줄이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시스템이 행정이 나를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민원 전화가 쉼없이 울리고 본사 보고가 하루 일과의 절반을 차지하죠. 퇴근해도 일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몸은 퇴근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전기실에 있습니다. 그게 대단지의 현실입니다. 화려하지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1000세대 이하 단지는 그 반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입주민 얼굴도 알고 소장도 오래 같이 일합니다. 하지만 거긴 또 다릅니다. 너무 조용해서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문제가 터지면 오롯이 내 책임입니다. 나 말고 누가 이걸 하겠나? 이 부담감이 은근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급여가 적습니다.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기름값 한번 오르면 바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대단지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죠. 결국 이 일은 돈을 좇으면 몸이 무너지고 몸을 아끼면 돈이 모자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이 정도면 됐나? 이 자리에서 오래 갈 수 있을까? 누가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대단지가 정답도 아니고 소단지가 정답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나이, 내 체력, 내 인생의 단계에 맞는 선택입니다. 40대 중반이라면 아직 도전해볼 만합니다. 대단지에서 시스템을 배우고 보고체계와 공사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훗날 관리소장, 공공기관 혹은 병원 전기실로 이직할 때 큰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었다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시기니까요. 이제는 커리어보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작은 단지일 수도 있고 관급 현장일 수도 있고 시청 산하 공무직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지는 빠르고 크고 화려하지만 그만큼 사람을 갈아넣습니다. 소단지는 느리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내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지의 크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수전실 문을 열고 오늘도 잘 버텨보자 속으로 되뇌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누전 경보음이 울리고 민원 전화가 또 울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그 문을 엽니다. 왜냐면 이 일이 힘들어도 이 일로 살아왔고 이 일 덕분에 하루를 버텼기 때문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일은 결국 버팀의 직업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내가 버티는 그 시간이 곧 경력이고 기술이고 인생입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전기실 불을 끄는 모든 시설기사님들 그 자체로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